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이제 그 2011년도 원자의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유가는 $40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연말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유가에 영향을 줬는데 향후 그 연초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란이 배후로 알려진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지난 크리스마스죠. 홍해 후티 반군 설치로 추정되는 기뢰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랍연합군 같은 경우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그 홍해 지역 기뢰 약 170개 가량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우디 남부 항구 도시인 제다의 테러라든지 유조선 폭발 사고 등 그런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를 상당히 키우기도 했는데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말에 그 예멘 남쪽 아덴 국제공항에서 큰 폭발과 총격이 있었습니다. 신규 총리를 포함한 그 예멘 정부 강요들이 비행기가 도착한 직후에 그 박격포 세대와 더불어서 그 총격이 일어났고요. 그 예멘 강요들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최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에 상당히 좀 지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이란 파이프라인 관련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지름이 약 42인치로 대형 파이프라인인데요. 그 길이가 약 10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0%가량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파이프라인 완공이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경우에는 이란 같은 경우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섬 지역에서 이란의 90%가량의 원유가 수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그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인 호르무즈 해협을 그 우회하면서 그 새롭게 수출 항구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완공이 되면은 하루 약 30만 배럴 가량의 그 원유 수송이 가능하고, 만약에 페이스 2까지 완공이 되면은 하루 100만 배럴까지 그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란 그 차기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정학적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약 150만 bpd 가량의 소폭 못 미치는 쿼터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최근까지도 감산 쿼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다른 오펙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수출항구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로 그 수출항구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좀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그 엑슨 모바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수출 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그 1월 중순까지 약 18만 bpd 가량의 수출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항구의 가동 재개 시점은 1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추가 중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사우디의 신규 유정 발견된 부분인데요. 그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6천만 톤을 넘긴 것이 나올 전망입니다. 중국 내 최대 유전인 창칭 유전의 경우에는 셰일오일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렸고, 작년 기준으로
석유 약 50만 bpd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는 전체 석유 생산의 약 1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지역 석유 매장량은 약 59억 톤, 즉 430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년 내 생산량을 향후 5년 내 생산량을 약 13%가량 늘릴 것으로 유정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비전통 유정 4곳에 대해서 채굴 실험을 통해서 상업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우디 북서쪽 유정과 남서쪽 유정에 위치한 그 유정에서 약 1.5만 bpd가량의 신규 유정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우디가 사용 가능한 풍부한 자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약 2%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금일 오펙 감산 회의를 앞두고 굳이 사우디가 신규 석유 개발을 발표하면서 강조를 한 것은 다른 오펙국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좀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주에는 코로나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확산세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예멘 반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유가의 하단 지지역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미국 내 리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향후 미국 내 원유 증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높게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가의 상단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내 재고 감소세는 여전히 겨울철 재고 하락세를 반영하면서 1월 중순까지도 그러한 또 계절성을 반영하면서 재고 감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있을 오펙 감산 회의 결과에도 좀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에서 정확한 시간 자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존 회의들이 오스트리아 빈 기준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됐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6시 또는 7시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후 결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같은 경우는 최대 원유 생산 변경 폭을 약 50만 bpd로 한정해 놓았고, 러시아는 2월 생산부터 약 50만 bpd의 감산을 되돌리는 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전체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인 720만 bpd에서 670만 bpd로 이제 생산량 감축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가장 높게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백신 개발과 접종에 따른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감산의 일부 되돌림이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주 유가 주요 레인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 47달러에서 49달러 사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이었습니다. 가격이 한때 약 10%가량 급락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사실상 재고 자체는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날씨 예보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수요 특성상 겨울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 내 겨울철 재고와 더불어서 날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 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북반구에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생산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겨울철 온도가 예년보다 2도에서 크게는 3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월 중순까지 예년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보에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최근 미국 내 가스 리그수 증가와 더불어서 점진적인 미국 내 셰일 기업들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도 천연가스 가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점이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1월 이후부터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여전히 작년보다 그 제한된 공급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인 그런 그 가격 반등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원자재 관련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Q&A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향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김광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1분기 유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큰 이벤트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1분기에 시장은 어쨌든 매월 있을 그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회의에 좀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흐름대로 가자면 어쨌든 그 유가가 상당히 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오펙국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의 하나로 그 감산을 최대한 빨리 좀 되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최대 그 감산 되돌림 폭을 약 50만 BPD로 유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상단을 제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단 새로운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미국 내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정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좀 향후 유가의 향방이 좀 더 방향성을 좀 틀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좀 가장 큰 부분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친환경 체제로 전환을 하느냐인지 여부와 더불어서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 프래킹 밴 관련 이슈와 그리고 원유 그 셰일 기업들의 보조금 관련 이슈도 좀 상당히 좀 유가의 주요 그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꾸준하게 좀 하단에 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멘 부분에서의 그 예멘 근처 그리고 사우디 남부 부분에서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라크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확산 그리고 그 또 코로나 관련 이슈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핵협의 합정 관련 이슈들도 좀 상당히 그 1분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원유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